네, 소개받은 제레미 데이비스 박사입니다. 저는 현재 NIH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이제 수술이 하는 역할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을 왜 하는가, 그리고 언제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누가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는가, 병기와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는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만큼을 할 것인가 수술을. 예를 들면 어 약간 조금 이제 위절제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위절제 수술을 할 것인가 등등 이것을 결정하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위암 제거 수술 위암 제거를 위해서 위절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요. 누가 할 것인가, 그 수술에 있어서의 다른 역할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피검사에서 이제 빈혈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셨는데 뭐 암이라든지 다른 뭐그 용종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고요. 위 내시경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 얼서가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옵시를 생검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아데노칼시노마라고 그 위암 조직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CT 스캔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암이 그 위에만 있는지 아니면은 밖으로 퍼져 있는지 이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펫 스캔을 해서 또 이게 위에만 있는지 이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는지 이걸 찾아봐야 되고요. CT와 펫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복강경으로 이제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조그마한 이제 구멍을 뚫게 되고요. 여기로 이제 복강경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두 개의 수술 기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이제 로봇 수술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복강경을 쓰면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칼시노마토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의 그 복부 안으로 이제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CT 스캔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왜냐면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강경을 해서 저희가 딱 발견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스캔으로는 그 음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암을 뭐 5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저희가 발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의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게 되죠. 이렇게 저희가 씻어내면서 이 씻어내는 물에 굉장히 크기가 작은 이제 암 세포를 발견할 가능성이 10%에서 14% 정도로 확률로 있고요. 3분의 1 환자에서 이 좀 수술이 필요 없는 그런 어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수술들을. 병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90% 이상. 그리고 뭐 다른 치료를 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뭐 계속 유예가 된다든지 미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복강경으로 봤을 때 요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그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위암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아주 작지만 요런 어 갓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2에서도 이제 보이시죠? 화살표로 보여 있는 부분. 주변 조직과는 굉장히 좀 다르게 저희가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요? 그 병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뭐 1기 같은 경우 먼저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기에 발견되시는 경우 2 기나 3 기에서 발견되신 분들, 그리고 4기 아주 늦게 발견되신 분들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일찍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먼저 하게 되죠. 수술을 먼저 할 것인가, 그리고 화학요법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그 차례는요. 아직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에는 원래 어 수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이제 화학요법을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쭉 이제 화학요법을 하신 후에 그리고 암이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이제 생물학적인 성격도 좀 변하고 이렇게 관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아마도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을 하죠.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의 이제 화학요법 코스를 이제 수술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느 만큼 위를 절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결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멀리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잘라내는 경우도 있죠. 조금만 남겨 놓고요. 그리고 완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과 위가 끝나는 부분 다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이제 잘라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잘라내고 난 다음에 요걸 다시 이제 붙이게 됩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요렇게 다시 이제 재건을 합니다.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요렇게 소장하고 이제 재건을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에 보이는 방법은 이제 위가 완전히 절제가 된 경우에 식도하고 그리고 소장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주로 하게 되지요. 이렇게 식도하고 소장하고 연결을 하는 경우를 아나스토모시스 인데요. 이때 그 전체적인 위절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이제 비디오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진하고요. 수술하는 장면을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가 상하시거나 이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비디오를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쪽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이제 암이 있는 거죠. 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찾아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하고 저희가 다시 꼬매고 하는 과정이고요.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꿰매어졌고요. 자, 연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수술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면
이렇게 식도하고 그리고 소장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 요 보이시죠? 여기 저기 확인을 잘 하고요. 이렇게 전체 위절제 수술을 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무엇을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지 요런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라도요. 보통 수술 시간은 2 시간에서 4 시간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삽입이 되는 뭐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드레인하고 그 음식물을 주입하는 그 피딩 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필요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술하신 후에는 일어나서 또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세요. 걸으실 수 있고요. 수술하시고 한 4 일에서 5일 정도 지나시면 약간 딱딱한 음식 이런 것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병원에 계셔야 되는 시간은 한 5 일에서 7일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또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 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도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복 수술이 좋은지 아니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도 아직 있죠. 이건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 수술실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전 보통의 전통적인 수술처럼 이제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계시는 바로 옆에 침상 바로 옆에서 이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쪽에서 로봇을 통해서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팔이 달린 이 저희가 주로 다빈치 이런 로봇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몸속으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수술 진행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복강경을 이용한 이런 로봇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개복 수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보통 쓰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좀 비교를 해 봐 드리겠습니다. 개복 수술하고 이제 복강경을 이용한 로봇 수술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개복 수술은 저희가 이제 표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들이 많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로봇 수술하고 또 이제 개복 수술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위암하고 위암이 많거나도 위절제 수술이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아시아의 경우에서 여러 연구들을 이제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경우를 보면 그 개복 수술만큼 이 그 복강경을 이용한 그 로봇 수술이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병증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암이 재발하는 거라든지 환자의 생존율 같은 것도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결과들이. 근데 이런 결과들은 또 아시아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과들이 현재 미국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꼭 지금 당장 이제 꼭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 개복수 이 그 위절제 수술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스크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아보다. 예를 들면 비만도라든지 당뇨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나온 결과들이 꼭 미국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 수술 방법을 비교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일단 많은 연구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혈액이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 아운스 정도 다른데요. 혈액 손실 정도가 이 정도 이제 다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개복 수술의 경우에 조금 더 많은 혈액 손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계셔야 되는 그 시간 정도도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복 수술 하시는 경우에 조금 더 오래 병원에 계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결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복 수술이 거의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을 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좋지는 않지만, 더 좋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더 나쁘지도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 경험이 많은 이제 외과 선생님께서 하실 때 특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요. 미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그 연구들이 이렇게 좀 잘 섞여져서 디자인이 잘 된 거라기보다는 임상 연구 자체가 좀 이렇게 조절이 된, 컨트롤된 그런 임상 시험이라는 점을 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발표가 된 내용에 따르면 러지카 임상 시험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병원에 입원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재입원하셔야 되는 무슨 합병증 같은 걸로 재입원하셔야 되는 그 기간에 차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합병증에도 차이가 없었고요. 환자의 생존율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구 의 환자들에서 시행이 돼서 굉장히 좀 잘 디자인이 됐고 잘 시행이 된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수술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4기, 5기 위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수술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수술 잘 권하지 않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뭐 출혈이 많이 있다든지, 그리고 흡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5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수술 권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뭐 저희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 복강 내에 막바로 이제 그 화학요법을 위한 그런 약들을 막바로 이제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힙팩이나 파이팩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힙팩 치료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막바로 복강 내에 이 화학요법에 쓰이는 약들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약들을 약간 체온에 비슷하게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복강 내에 있는 칼시노마토시스라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단 하는데 한 30% 정도 있습니다. 이런 전이가요. 그리고 수술하시고 난 후에도 40% 정도 재발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칼시노마토시스를 표적으로 한 그런 요법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힙획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지금 이게 잘 들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데요. 요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음, 어떤 모든 분들이 이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기의 이제 화학요법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이요. 그리고 또 이제 복강내에 전이가 되신 분들의 하나입니다. 이게 PCI 스코어라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복강내 전이가 있는 분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임상시험에는 여러 가지 좀 변이사항들을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힙팩을 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그 암이 이제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위절제술 하지 않고 이제 힙팩을 해보는 경우. 그리고 피팩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고압으로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그러죠. 이제 스프레이 같은 형태로 이제 화학요법에 쓰이는 약들을 이제 복강내에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요것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복강내에 들어가는 이제 어, 통로를 또 이제 집어넣어서 그걸로 이제 그 화학요법에 쓰이는 약들을 전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금 약간의 변형을 해가지고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해서 서로 어떤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진단을 받게 되시면 변기를 저희가 CT나 뭐 복강경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변기를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시스테믹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 변기를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임상 시험에 들어오실 수 있는지 어떤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힙획 요법을 하고 이때는 이제 위절제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힙획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마이토마이신 C라든지 시스플라틴 같은 이런 약들이요. 그러니까 화학요법에 쓰이는 약들을 한 60분 정도, 41도 정도 되게 이제 따뜻하게 데운 후에 이제 몸 안으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쭉 모니터를 하면서 환자분들을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관찰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임상 시험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처음에 저희가 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몇 가지 어,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수술을 하는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 1기나 2기나 3기 위암을 가지신 분들이 수술을 하고 계시고요. 4기 환자분들은 뭐 거의 드물다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임상 시험에 참가하시는 분들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언제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그 화학요법하고 같이 이제 하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샌드위치 같이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한 절반 정도의 화학요법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반 정도의 화학요법을 수술하신 후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수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어느 만큼 이제 절제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암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를 절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그 재건을 또 어떤 식으로 다른 소장과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는 개복 수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그 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인 면에서는 이제 거의 그 결과가 비슷하다,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질문 또 몇 가지 받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